네, 시대인지학원에서 한영외고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이준일 쌤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그 설명회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학원마다 설명회를 제가 한 5군데를 했는데 학원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씩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못 해드렸고 좀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화요일날 낮입니다. 낮이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올려서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일단 제목은요, 겨울방학 이렇게 준비하자고요. 그 다음에 학원은 제가 이제 시대인재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메카, SNT, 그 다음에 대치 특목 4강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안내를 좀 해드리면 시대인재 수업은 뭐 반드시 개강이 되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SNT하고 대치메카는 살짝 물음표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상황을 보고 일단 시간표는 깔려있고 학생 인원에 따라 합쳐질 수도 있고요. 뭐 사라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소규모로 좀 오픈반 그런 학원이 아닌 좀 이렇게 좀 탄탄하게 좀 관리 받으면서 우리 학생이 뭐 문과고 외고니까 과학이 약하다. 그래서 저랑 소통도 많이 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가고 싶다 이러시면 특목사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확실한 건 이제 시대인재하고 특목사관학원은 확실히 개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NT하고 그 다음에 대치메카도 가능하면 개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시간표는요, 설명의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이준일 통합과학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유튜브 이준일 통합과학 준 에듀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정보 칸 있죠, 정보. 유튜브는 그 칸칸이 이제 디렉토리 가 있는데 뭐 맨 끝에 정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간표가 좀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맨 밑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통해서 뭐 문자 톡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밴드도 제가 운영을 합니다. 이준일 통합과학 이제 밴드 들어오셔서 거의 가입하셔도 거기다 시간표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답답하시고 좀 불편하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학원 상황에 따라 또 그때그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시간표의 일부 변동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과목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통합과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화생지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현재 이제 1, 2월에는 이제 대원외고, 한영외고, 통합과학이 이제 메인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화원, 뭐 생원, 지원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이제 대부분 대치동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타 지역도 있고요. 되셨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바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다음 페이지가, 네. 가시면, 이제 여기 이준일 통합과학 플러스 해가지고, 제 얼굴이 있죠. 지금 화면의 얼굴하고 비슷한가요? 저 때가 더 살이 쪘나요? 뭐, 지금도 살은 찌긴 했는데, 볼따구로는 저 때가 더 뚱뚱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한 2, 3년 전 사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사진이랑 비교하시고, 하여튼 뭐, 가볍게 보시고, 포인트는요, 요겁니다. 일단, 제가 전공은 통합과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이 말은 통합과학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물화생지 수업을 다 한다는 얘기고요. 최근래까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CMS에서, 영재반, 이제, 과거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죠. 물리원, 하이탑 수업을 했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외대보고 내신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영이나 대원 같은 경우는요, 통합과학이 2018부터 시작이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2016, 17, 뭐 그 전부터 수업을 계속 해왔고, 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과학 전에 뭐였냐면, 뭐 물리생물이었고요. 한영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전에 이제 화생이었다가 물리생물 바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합과학으로 넘어갔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다 했다는 거. 제가 이제 대원하고 한영 설명을 이제 한꺼번에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영외고 수업입니다.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 현재는 대원하고 한영을 시대인재에서 메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타 학원도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되셨죠? 밑에 출강학원 보이시는데, 이 부분은요, 3월 되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뭐 거기 있는 그대로 뭐 세정이나 대천학원도 3월 이후에 시간표가 깔릴 확률이 높고요.
되셨죠?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표는 제가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나름 그래도 대치동에서 좀 힘 좀 쓴다는 학원들은 제가 수업을 다 한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좀 꼼꼼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자, 바로 다음 PT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최근래 이제 12월 22일이죠. 제가 지금 촬영하는 요 시점이 12월 27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학교에서 뭐가 있었냐면, 과학적 문제 해결 서바이벌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경시. 이제 한영 같은 경우 계속 경시를 해오다가 2년 전인가부터 이제 경시를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쯤에는 약간 멈칫하고 뭐 특별한 게 없는가 싶더니 이제 올해는 과학적 문제 해결 서바이벌 그래서 뭐 OX 문제나 1, 2, 3, 4 뭐 문제 고르게 해가지고 친구들 최종 이제 한 명까지 남겨서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요거 중간에 서바이벌 하는 중간에 저한테 이제 문제를 좀 보냈었고 톡을 좀 보냈었고요. 제가 요거 답변해줬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되셨죠? 이 부분은 제가 맞췄다, 제가 가르쳐줬다 뭐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뭐 수행뿐 아니라 정규 수업에서 뭐 개념 설명 당연히 하고 문제 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뿐이 아니라 수행평가나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의 또 과학 공부에 대한 어떤 뭐 갈증이나 뭐 학생부 쓸 때 뭐 과학 관련 뭐 비교과 관련 어떤 것들을 좀 추가했으면 좋을까 할 때 저랑 이제 많이 소통을 하고 플러스를 좀 시켜드릴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 특목 사관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이건 제 개인 방송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제 와이프 남동생이 또 서디브릭스 연구소장이거든요.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쪽 부분하고도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 관련은 뭐 당연히 제가 다 하는 거고, 이제 과학 이외에도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 뭐 진로부터 해서, 그죠? 맨 끝에 이제 입시까지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바로 이제 다음 PT 갑니다. 자, 다음 PT는요, 순서를 이렇게 마련해 봤어요. 일단 교육부에서 원하는 단위수,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한영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교육부에서 원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 보이시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현재도요. 교육부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수하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보이시죠? 됐죠? 국어, 수학, 영어 되셨죠? 사회, 일단 한국사 빼고요. 과학까지 비슷하죠? 보시면 정확히 말하면 다 똑같죠? 10. 그죠?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과학은 하나 더 있죠. 실험까지.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수하라고 하는 게 실험을 빼더라도 오른쪽 보이는 것처럼 국영수와 단위수가 동일합니다. 즉 과학도요. 국영수 못지않게 특히 1학년 내신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단위수 똑같잖아요. 그죠? 수업시간 똑같다는 얘기고요. 배정 비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안 하시면 안 되고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셨죠? 1학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영수, 영수, 수학 너무 이쪽으로 포인트 맞추지 마시고 물론 영수, 수학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과학도 그냥 슬근슬근 대충 중학교 때처럼 적당히 공부하다가 시험 기간 되면 뭐 조금 끌적하다가 뭐 찍고 맞추고 뭐 이런 개념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한영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문과 성향, 외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조금 게을리 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과학을 좀 적게 했을 확률이 좀 있죠. 중학교 때. 과학 성적은 그닥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외고 올라올 때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가 과학 공부를 안 했거나 또 우리 친구들이 뭐 문과 성향, 외고 성향이 확실히 강하다면 과학이 나중에 3월 이후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볼 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남들보다 한 한 걸음 좀 먼저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 PT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학기별로, 학년별로, 과목과 단위수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교육부에서 원하는 게 12단이고요. 보이시죠? 됐죠? 네, 한영이 하는 걸 보면 1학기 때 1학년 3, 2학기 3, 6, 2학년 때 7, 8, 9, 10, 11, 12죠. 즉, 한영외고는요, 12를, 그죠? 12를 정확하게 3년 동안 다 합니다. 즉,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특히 이제 단위수 많이 들어가는 1학년 1학기, 2학기 때, 요때 통합과학을 만약에 못 보고 등급을 낮게 받고 날려버리면 나중에 우리 과학은 학생부 점수 올라갈 때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게을리하거나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과학 꼭 하셔야 돼요. 제가 과학 강사라서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1학년 때는 국영수가사가 똑같으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전부 다 좀 다 할 수 있도록 특히 방학 때 약했던 안 했던 중학교 때 그런 과목들 좀 준비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은요, 뭐 제가 당연히 이제 2013은 아직 기준이 없으니까 2023이요. 2022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요 3학년 때 생활과학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과학은 보통 일반고 문과에서 많이 해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한영이 작년부터 해서 이제 원래 생활과학이었는데 융합과학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꿨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물화생지 올라간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는 요게 거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참고하실 거는요. 3학년 때 융합과학을 하는데 3학년 때 과학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우리 입시 준비할 거 다른 과목도 뭐 되게 많은데 그죠? 근데 이제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잘 해놓으시면 융합과학이랑 비슷합니다. 과학은요. 제가 레벨을 말씀드리면 제일 떨어지는 레벨이 가정과학, 그 위가 이제 생활과학, 그 위가 융합과학, 그 위가 통합과학입니다. 고1이 하는 과학 중에서는 통합과학이 제일 레벨이 높기 때문에요. 통합과학 잘 해두시고 정리 잘 해주시면 3학년 때도 뭐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 사이트고요. 우리 보통 스쿨인포 요런 단어 쓰죠. 한번 보시고요. 되셨죠? 학교 알림이 스쿨인포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어머님들이 한영 외고 이렇게 치지 마시고 풀네임으로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딱 치시면 이렇게 딱 뜹니다. 딱 떠요. 작년 거 당연히 뜨고요. 학기별로 따로 뜹니다. 어머님이, 아버님들이, 뭐 학생들이 1학기 거를 보고 싶으면 1학기에 맞추시면 되고 최근에 2학기 거 보고 싶으면 2학기에 맞추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는 게 좋긴 한데 뭐 꼭 체크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교육활동 있죠. 교육활동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업 성취사항 있죠. 이 부분. 요 두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활동에요. 교육과정 들어가 있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운영 및 평가 들어가 있고요. 교과별 학년별 진도 들어가 있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학업 성취사항에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 평가 관련도 들어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꼭 체크를 좀 하시고요. 되셨죠? 보통 작년 거나 올해 거나 이제 큰 틀에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과학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셔야죠. 시간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조금 집중해 주시고 뭐 잠깐 멈췄다가 들으시면 되니까 저도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한영외고 출판사부터 과학입니다. 과학 출판사부터 출판사는 동아출판사입니다. 되셨죠? 동아출판사 제일 유명한 책은 하이탑. 과학책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하이탑. 그 책 풀어야 되고요. 되셨죠? 그 책 말고 또 사풀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풀. 그 두 책은 동아출판사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시험 공부할 때. 물론 그 전에 더 기본인 게 있죠.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풀, 그
그 다음에 하이탑까지 그렇게 됐죠? 교과서별로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선생님들 성향이 교과서에 이제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교과서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됐죠? 그래서 교과서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요, 세 분이 들어오십니다. 세 분이 들어오세요. 제가 편의상 세 분을 좀 나눠드리면, 요 A분이 이채린 선생님이라고 물리 전공하신 분, 여자 선생님. 되셨죠? B가 이제 임휘덕 선생님이라고 남자 선생님, 생물 전공하신 분. 됐죠? 그 다음에 C가 우영식 선생님이라고 해서 지구과학 전공하신 분. 화학은 없죠. 학교에 화학쌤이 있으세요? 근데 그 화학쌤이 융합과학, 생활과학 그쪽으로 주로 수업을 하시고요. 되셨죠? 이제 1학년 과학은 이렇게 세 분이 들어오십니다. A, B, C 이렇게 세 분. 되셨죠? 그럼 이제 화학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화학은요, 두 분이 나눠 하시는데, 물리 이채린 선생님이 일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임희덕 선생님이 일부 하십니다. 되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평가. 중간고사 25점, 기말고사 25점, 수행평가 50점입니다. 합치면 100점이죠. 5대5에 5대5 수행과 시험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50대 50이란 게요. 어머님들 들으실 때 수행이 꽤 크네, 중간 기말이 약하네 할 수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제가 시대인지에서 한영외고뿐 아니라 대원외고도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대원외고는요, 참고적으로요, 50대 50이 아니라 30대 70이에요. 즉, 대원외고하고 비교했을 때도, 시험이 한영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행보다. 되셨죠? 즉, 시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수행이라는 건 또 기본 점수가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수행평가는 기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본이 48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험은 기본이라는 게 없죠. 빵점이면 빵점인 거죠.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수행은 2점 정도를 두고 싸우는 거고요. 중간 기본은 정확하게 50점을 두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되셨죠? 보통 수행 같은 경우는 안 내면 문제가 좀 있는데, 그죠? 내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되셨죠?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한 친구랑 정말 대충 한 친구랑 이제 공식적으로 2점 차이인데 실제로는 소수점 단계 정도에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수행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하나당 소수점 단위에서 결정이 되고요. 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시험을 잘 봐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성적을 내실 때 선생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본 친구가 당연히 좋은 등급 받고 좋은 등수 나오는 거를 더 선호를 하세요. 수행 잘했다고 1등하고 수행 못했다고 10등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같고요. 저도 그렇고 보통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고요. 되셨죠? 세부적으로 가서요, 이제.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말씀을 드리면요. 기말은 서술형 2개, 중간은 서술형 1개. 중간은 객관식 22개, 기말은 22개. 이렇게. 객관식은 똑같고 서술형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서술형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2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서술형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한영은 객관식에서도 정확하게 분별력을 나눕니다. 변별력을 나눠요. 즉 객관식을 잘 봐야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서술형은 진짜로 서술형이긴 한데 물론 단답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글을 다 쓰게 하긴 한데 서술형을 이거가 엄청 어려워서 손을 못 대서 점수가 10점 깎이고 20점 깎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우리 친구들이 원활하게 좀 풀 수 있게 선생님들이 보통 힌트를 좀 주세요. 서술형 이번에 낼 거다. 힌트를 좀 주세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하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를 정확히 하면 크게 서술형 때문에 등급이 갈렸다. 내 점수가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준비를 열심히 하라는 거. 이 부분도 타 학교랑은 좀 다르죠. 타 학교는 서술형 많이 강조하시고요, 보통. 그죠? 근데 한영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 물론 쓸 게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가능하시면 점수를 최대한 주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또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제 2022 거를 기준 말씀드리고요. 2023도 아마 비슷할 거라는 거. 2021과 2022가 비슷했거든요. 그럼 2022와 2023도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A, 무리쌤이요. 무엇이었냐면요. 탐구문 실험. 이쪽입니다. 이쪽이고요. 전자기유도. 됐죠? 그 파트 하셨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생물선생님이요. B 선생님이 DNA 관련해서 DNA를 복제해서 DNA를 또 만들고 DNA를 전사해서 RNA를 만들 때 그때 염기 짝꿍들이 있거든요. 그 비율 갖다가 숫자 채우고 계산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C가요. C가 이제 지구학 선생님. 요분은 이제 조사 및 발표를 했습니다. 뭐 토론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조사 및 발표를 했고요. 되셨죠? 요분이 이제 뭐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 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거 하나 정해서 조사해 와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걸로 요걸로 이제 1년을 하시면서 이제 수업 시간마다 조금씩 한 두세 명씩 그렇게 발표를 시키는 그런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A 선생님도 그 통합과학에서 이제 과학 역사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1단원에서요. 1강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뭐 실험처럼 하기도 했고요. 카드 주고 뭐 순서 맞추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좀 가볍게 넘어가고요. 크게 한 3가지. 되셨죠? 요거는 전자기유도, 요거는 DNA 관련, 요거는 조사 및 발표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부분은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할 때, 이제 올해죠, 올해, 2022니까, 할 때, 선생님이 수행평가 한다고 하신 부분을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저랑 소통하고 해보다 보니, 제가 예전에 했던 수행평가랑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2017, 오래됐죠? 2017 생명과학 원 수행평가를 제 그 이진울통합과학 밴드에 올렸는데, 거기랑 똑같이 나왔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저랑 소통하시면 그런 부분도 이제 가져가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되셨죠? 그럼 이제 다음 PT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은요 연간 진도 계획입니다. 연간 진도 계획. 3월에 과학 첫 수업할 때 임희덕 선생님 생물 선생님 수업하실 때 요거를 보여주시고 우리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라 그러세요. 그럼 친구들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죠? 1년 계획입니다. 요 계획에 거의 맞아요. 거의 맞고, 중간 학교 상황에 따라 범위가 살짝 줄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결론은 못한 부분은요, 저 뒤로 가서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다 합니다. 한영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보통 학교들 이제 나가다가 선생님 전공에 따라서 어떤 단원을 빼거나, 멘트 부분을 생략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한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합니다. 끝까지 다 해요. 빠져봤자 맨 끝에 하나 빠질라나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끝에도 완벽하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 앞단원과 연결해서 다 합니다. 다 보이시죠? 됐죠? 이거 다 하니까 체크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교과, 물, 지, 이렇게 뭐 생 해놓은 거는 물리쌤, 여기는 지구학쌤, 여기는 이제 생물쌤 이 하신다 수업을 보이고요. 옆에 1H 그 1학기입니다. 2H 2학기고요. JU 중간이고요. GI 기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뭐냐? 그럼 여기 있죠. 111과 112 들어가죠. 됐죠? 그 다음에 120, 1, 2, 3 들어가죠.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30, 1, 2, 3 들어가죠. 그죠? 여기. 됐죠?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딱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그럼 중간 이렇게 볼 거고, 기말 이렇게 볼 거고, 2- 중간은 뭐 여기 또 이렇게 볼 거고, 그죠?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되셨죠?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다음 걸로 갑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건데, 요 부분은 제가 학원에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개인 채널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은 세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열심히 제가 뭐 어디서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준비해라. 해도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별로 와닿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2월달 말에 2월 말에 다시 학원서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채널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좀 세게 해드릴 거고요. 문제별로 제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선생님들 전공 어떤 문제 스타일, 어떤 문제를 내는지 정도 가볍게. 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그럼 갑니다. 자, 일단 1학기 중간만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면 100점이고요. 당연히 시험은. 이게 살짝 안 보이는데 이게 뭐 괜찮으시겠죠? 객관식 22문항, 서술형 1문항, 객관식 80점, 서술형 20점. 됐죠? 그렇고요. 더 중요한 건 객관식. 되셨죠? 그 다음에 물리, 생물, 지구학 선생님 3분, 선생님이 편의상 A, B, C 선생님. 됐죠? 이채린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시고요. 조금 젊으신 선생님이시고요. 프린트,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이런 것들 아주 열심히, 깔끔하게 진도 잘 나가십니다. 친구들 질문 잘 받아주시고요. 됐죠? 우리 친구들이 소통도 되게 잘하고요. 선생님 좋다고 항상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고. 됐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내실 때는요, 살짝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 프린트를 이제 집중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살짝 이제 과학 문제를 국어 문제처럼 약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을 국어처럼. 느낌 좀 오실까요? 과학사 같은 경우는 보통 모든 과학에서 과학의 역사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한 문제 나오세요. 나올 수 있고요. 보통 한 문제 내세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수행평가식으로 내기도 합니다. 실험을 막 얹어갖고 또는 학생을 막 이렇게 대입을 해서 그죠? 뭐 이 학생이 무슨 말 했고 저 학생 무슨 말 했고 이 학생 말에서 틀린 것은 또는 뭐 다음 말은 무슨 말을 할까 예측도 하고요. 되셨죠? 그렇게. 그 다음에 국어 비문학 문제. 무슨 말이냐면 화면에요. 거의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건 좀 작은 건데요. 거의 뭐 되게 크게 아주 크게 이렇게 지문 하나 딱 넣으시고 밑에 한 문제만 딱 내시고 국어 문제 아시죠? 국어 문제 이렇게 지문 길게 들어가는 거 길게 그런 느낌으로 내세요. 그런 부분들이 살짝 우리 친구들을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이제 B 선생님, 임희덕 선생님, 요분은 연세가 좀 많이 드셨고, 한영 오래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인가 후년인가 이제 곧 퇴직을 앞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분은요, PPT를 많이 쓰세요, PPT. 되셨죠? 우리 설명회 할 때처럼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이제 생물실에서 화면 띄워놓고 수업을 하시고요. 되셨죠? 이제 불 꺼놓고 집중시키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앞쪽 친구들은 좀 잘 듣는데, 뒤쪽 친구들은 가끔 이제 안 듣거나, 뭐 졸거나 이런 부분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수업에 집중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시험으로 말씀드리면, PPT 이제 주로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PPT가 그렇게 매년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활짝활짝 바뀌긴 하는데. 그래서 PPT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하시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는 거. 이제 간혹 약간의 말장난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실생활 과학, 창의적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조금 과학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어쩌다 한 번씩 내세요. 그게 대표가 이제 2년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만드는 과정, 백신의 원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틀렸죠. 됐죠? 그냥 어머니들이, 교육과정도 없고, 그런 걸 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힌트 좀 주시고요. 근데 친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중도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듣거나, 뭐 못 듣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러가 좀 난다는 거. 되셨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학생들이 요런 거 설명했어요. 뭐 특이한 거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플러스를 해드리겠죠. 됐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 요거죠. 교육과정과 다를 수 있고요. 창의적 문제일 수 있고요. 실생활 과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특히 이제 요분이 화학 파트도 일부 진행을 하시는데 생물 파트 할 때요. 원서의 그림을 좀 쓰세요. 원서 그림. 즉 생명과학 원투가 아니고요. 라이프 사이언스. 대학 원서의 그림을 좀 가져오십니다. 가져오실 때 그 그림에 있는 그 텀, 영어 단어들도 함께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 단어를 좀 뜻을 알면 문제 볼 때 확실히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그래도 다 PPT 있는 거 내시고 없는 거는 뭐 거의 안 내시기 때문에 하나 정도 빼고요. 제가 코로나 말씀드린 거, 그죠? 백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바뀐 추세가 1학기 때는 이제 이게 1학기 중간이잖아요. PPT 맞는데 기출과 비슷했어요. 맞아요. 근데 2학기 들어오면서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씩 냈어요. 고1 뭐 11월 모의고사라든가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일부 따와가지고 모의고사 그림 그대로 넣고 살짝 바꿔서 그렇게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학기 중간 준비할 때는요, PPT뿐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도 조금 해야 되는 거 되셨죠? 근데 이제 제 기본 교재에서 수업 교재 뒤에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 교재 잘 풀면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지구과학 우영식 선생님, 이제 선생님 과학적 이제 C라고 말씀드린 요분은요 교과서에 아주 충실하십니다. 친구들이 수업 듣고 체크하고 필기할 때는요 아주 좋아요. 교과서니까요, 그죠? 큰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주로요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십니다. 작년 2학기하고 그죠? 이제 2022겠죠?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인데, 생명과학 하시는 분도 고1 11월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 많이 활용했고요. 되셨죠? 지구학 선생님도 고1 11월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고2 3월 모의고사 많이 활용을 했어요. 되셨죠? 고2 3월 모의고사라고 하면 어른들이 이제 고2 건데 고2 거 아니죠. 고2 3월이면요. 고2 올라와서 배운 건 거의 없습니다. 고1 거죠. 내용이 고1 거.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고2 3월 모의고사는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 그죠? 특히 두 분, 특히 이분. 그죠? 되셨죠? 그래서 그 문제 잘 풀면 크게 어려울 건 없다는 거. 되셨죠? 제가 수업 교재 뒤에 있는 게 모의고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보 때 최신 모의고사를 풀어요. 지난달 봤던 거, 뭐 지난달 봤던 거 이런 걸 풉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PT 갑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주로 해당하는 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해당할 건데 제가 이제 어떻게 꾸리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도와주시는 실장님 계시고요. 조교 따로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촬영이나 그 다음에 프린트나 뭐 출첵이나 뭐 그런 부분들 도와주시고, 전체적인 기획이나 뭐 교재 만드는 부분들 또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인트는 질문 있잖아요. 질문. 이 질문은요 무조건 제가 받습니다. 질문 다 제가 받아요. 뭐 조교 활용하지 않고요. 질문 제가 받으니까 무조건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 되고. 되셨죠? 회의를 위해서 이제 조교분들한테 질문받게 하는 분도 많은데, 이제 그러면 제가 설명한 거 가르쳐 준 거랑 애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할지가 좀 달라지거든요. 조교들이 똑똑하고 문제 잘 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 봤을 때 예상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은 제가 받고, 그게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유튜브 활용 거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좀 늦게 받고 이제 늦은 시간까지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홈페이지 저 있고요. 유튜브 활용 많이 합니다. 현재 이제 그 구독자가 한 420명 정도 되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제가 올린 영상이 한 6,000개 이상. 영상을 뭐 엄청 많이 올렸죠. 요거는요 강남 서초 송파 자사특목 외고. 됐죠? 우리 친구들이 공부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중 가면 이제 불안해요. 더 문제 풀 거 없을까? 근데 풀어봤자 사설교재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업되는 느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1등급으로 공부한다면 타학교 문제, 우리 한영 같으면 대원 문제도 풀어보고 외대부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죠? 그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문제풀이를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6,000개가 된 거죠. 그러다가. 됐죠? 그렇게 보시고, 블로그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거의 뭐 활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제가 또 활용을 좀 합니다. 밴드나 유튜브의 이름은 똑같아요. 이진울 통합과. 이제 제가 유튜브로 여러 설명을 하고, 되셨죠? 유튜브에서는 이제 자료 올리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밴드에 필요한 자료는 밴드에 올립니다. 지금 이제 요거 들으시는 분도
실제로 지금 유튜브 들어와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밴드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이 자료 올려놨어요. 지금 설명의 자료에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밴드 이진울 통합각 들어가시면, 다운받아서, 그거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카톡은 뭐, 언제나, 그죠? 언제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질문은 주로 카톡으로 하고요. 본인이 부족해서 추가로 보강이나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유튜브 좀 활용하고요. 됐죠? 그래도 안 된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해결을 해드리고요. 되셨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촬영을 다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강 동영상, 이 부분은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뭘 했는데 또는 수행평가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럼 제가 뭐 애들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뭐 다음날이라도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럴 때는 수강생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밴드에 올리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요. 밴드 좀 활용을 좀 하시고요. 되셨죠? 그다음에 질문은 늦게까지 받습니다. 시험 전날은 뭐 저는 뭐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침까지 질문하니까 최대한 질문은 다 받고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컬이요. 시험 대비 컬이는요. 6주가 될 수도 있고요. 8주가 될 수도 있어요. 7주가 제일 좋긴 한데 시험 범위에 따라 학교 이제 스케줄에 따라 8주 가능하고 6주도 가능하고요. 이제 7주가 기본이라고 했을 때 6주까지는 진도를 나오고요. 7주 때 직보를 합니다. 저는 이제 직보를 좀 많이 강조하는데 이것도 쌤별로 차이인데 직보 때 이제 질문 받으시는 분만 있고, 그죠? 질문만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직보를 뭐 엄청 뭐 한번 되게 길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놓으신 분도 있고요. 다양한 분이 계신데 저는 이제 직보는 기본적으로 3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늘 수도 있어요. 줄어들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직보를 제가 강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왜냐면 직보 때요, 요거래요. OX 걸어놓기, 단답형 서술형. 평상시 하면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못 나가서 직보 때 활용합니다. 단체를 한꺼번에. 됐죠? 그 다음에 유튜브 이진울 통합각 들어가 보시면 제가 OX 괄호답형도 영상을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보고하면 직보니까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제가 미리 촬영하고 직보 때 또 하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되셨죠?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고 외고고 공부 잘하지만 아무래도 문과성이 좀 있다 보니까 잘잘한 문제, 개념 문제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또 이렇게 살짝 뭐 말장난하는 문제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이걸로 좀 해결합니다. OX 가로. 됐죠? 단답까지요. 서술형은 학교에서 나온다 하는 거, 그죠? 가르쳐 주시니까, 힌트 주시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연습을 좀 시키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모의고사는요, 이건 뭐냐면요, 교재를 받는 시점과요, 시험을 받는 시점은요, 차이가 좀 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한 2주 정도부터 시험 대비를 보통 할 건데, 시험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보죠. 그러면 거기에 4월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고2, 고3 경우에, 그죠? 안 들어가죠. 3월 모의고사도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고2, 고3 다 포함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직보 때 다 풀게 합니다. 당연히 영상 촬영하고요. 그렇게. 그리고 이 시험지라는 거는 작년, 재작년 기출, 이런 것들을 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매주 교재는요, 수업 교재, 기출, 그다음에 과제 요거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매주 테스트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교별 기출, 요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촬영하는, 그죠? 타학교 문제. 강남, 서초, 성파, 자사, 외고, 특목 학교들. 됐죠? 그 학교들 문제 다 매주 부여하고요. 유튜브에 촬영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두 종류가 있는데 매주 하는 거는 간단 테스트. 간단하게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가능하면 모의 중간고사, 모의 기말고사를 7주 내에서 또는 8주 내에서 2번 정도 보려고 해요. 됐죠? 가능하면 2번 정도 보려고 하고 시간에 따라서 제가 한 번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보게 되면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최대 활용하고 그게 좀 힘들 경우는 제가 촬영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되셨죠? 요렇게 준비를 하고요. 되셨나요? 자, 이제 지루하시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교재 볼게요, 교재. 자, 교재는요. 요 교재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교재고요. 특강 교재는 조금 달라요. 특강
전까지는 좀 다르고요. 조금 더 간단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수업 교재. 그 다음에 과제 교재. 그 다음에 학교별 기출 교재. 되셨죠? 수업 교재로 진도를 나가고요. 수업 교재 뒤에 있는 게 모의고사 문제고요. 과제 교재가 우리 시중. 제가 하이탑이나 사프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O2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 보면 찝찝한 EBS나 그 다음에 옛날 기출 중에 뭐 자이스토리 이런 것들 활용을 좀 합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학교별 기출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지역, 그죠?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자사 특목 외고 문제들 제가 최대한 좋은 문제 다 넣어서, 됐죠?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풀어볼 수 있게. 이 부분은요, 혹시 내가 목표가 한 3등급이야. 그러면 사실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1등급이 목표고, 내가 비록 외고를 났지만, 내가 뭐, 마음이,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의치 한약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그런 쪽에 마음이 좀 있다. 또는 내가 뭐, 구체적으로 뭐, 한의대 마음이 있고, 됐죠? 그러면 내가 약간 이과 쪽에 마음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으시면, 그럴 때는 타학교 문제. 특히 이제, 요지역 문제, 자사 외고 특목 쪽 문제들, 그죠? 그런 것도 풀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됐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겨울방학 이제 컬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겨울방학 교재와 중간기말 교재는 좀 다르고요. 겨울방학 교재는요, 주로 수업 교재로 구성이 되고, 일부 과제 교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학기 들어갔을 때, 그때 하면 좀 어렵고 늦을 만한 거. 그때 하면 좀 늦고 좀 어려울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아무래도 과학은 물리학이 좀 어렵습니다. 물리학을 뒤에 쭉 끌었습니다. 5, 6, 7, 8회차. 됐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2개 넣었고요. 화학 2개 넣었고요. 이렇게. 즉, 기본 다지면서 학교 들어갔을 때 3월 이후에 좀 친구들이 어려울 만한 거. 미리 한번 선행했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코어라 명칭을 붙여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8회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주 간단 테스트는 할 거고요. 기본 교재, 수업 교재나 과제 교재 뭐 사항 보고 일부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 교재는 당연히 나갈 거고요. 되셨죠? 그렇게. 그다음에 학생들이 따라오는 거 보고 여기도 이제 단원별로 한번 모의고사 느낌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제가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한번 상황을 좀 보고요. 되셨죠? 우리 매년 친구들이 그때 그 해마다 약간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친구들과 좀 소통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이고 이제 개강 안내입니다. 개강 안내. 제가 이제 수업은 시대인재에서 이제 한영외고하고 대원외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SNT나 대치메카에서 한영외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치특목사관에서 대원외고 한영외고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인재 수업은 뭐 100% 개강을 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SNT나 그 다음에 대치메카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 따라 그 다음에 학원하고 이제 소통 부분에서 뭐 개강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요. 됐죠? 반을 합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저한테 좀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로 우리 학생이 좀 과학을 좀 못한다. 근데 과학을 좀 잘하고 싶다. 중학교 때 과학을 안 했다. 쌤하고 좀 소통하면서 관리도 좀 받고 싶고, 좀 나중에 혹시 또 이과나 혹시 또 뭐 그쪽 뭐 한의대나 의대나 이쪽 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특목상원으로 오시면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목상원도 무조건 개강을 합니다. 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됐죠? 이 부분은요, 앞에 있던 부분인데 살짝 잘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교과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소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O2 완자 유명한 책들이 있고요. 뭐 사프라이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년도 기출 문제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2인가부터 문제가 다 있거든요. 한영 문제가. 통합과학 말씀드리면 2018부터. 학교에는 작년 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되셨죠? 학교에도 문제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준비해드리겠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왕에 이제 수업을 이제 좀 설명을 들으신 거, 그죠? 유튜브 인일통합과학을 뭐 구독을 해두시면
뭐 학원 수강 여부에 상관없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밴드 들어오셔서 자료 많으니까 다운 좀 받으시고요. 밴드의 입시 정보도 많이 올라갑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되셨죠? 자, 이제 긴 시간 동안 너무 좀 고생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최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되셨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 연락처 되셨죠? 그 다음에 뭐 메일 주소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저는 학원 문의하셔서 저랑 직접 소통해도 되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자, 지금까지 대치동에서 한영외고, 대원외고,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이준일 강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